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조금 천천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조금 제가 정답은 아니고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영상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좀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막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가 있죠. 대부분 근데 제 영상을 잘 안 보시니까 그러긴 하는데 현금화를 제가 이제 계속 외쳤을 때 자, 여기 보면 네, 이제 현금화 계속 계속 현금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의 큰 그림으로 보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좀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자리 또는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중장기든 뭐 단기든 상관없이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그 자리를 조금씩이라도 좀 확인을 하면서 파악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주제 넘는 소리를 제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역시 그러니까 자리라는 게 그러니까 꼭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좀 그러긴 하지만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쌀 때 사는 것보다는 좀 저렴할 때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을 때 개인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회가 있다. 이거 이번에 아니면 이번 상승이 아니면 빠져나가지 못하겠는데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사실 또 여기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 개인이 아니라 큰 손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위치에서 굳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시장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시장도 아니고 물론 이 뭐 내일은 모레든 어떤 뭐 급등과 급락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마는 그래도 좋은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급등 순환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나갈까? 좀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외인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전혀 안 하다가 이 HLB를 처음 접하면서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뭐 저도 실력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어, 손절이라든지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밀려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밀리는 걸 보면 여기서라도 그나마 뭐 지금이라도 손절 친 게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최근에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였죠? 매수를 할 거면 이 자리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켜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다 놔두고 이제 와서 패턴을 돌려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리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황. 이런 데서 계속 여기서부터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바닥인 이 자리. 그러니까 아주 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바닥인 여기에서 개인들이 나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 더
대응을 미리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빠질 때 아예 빠질 때 한다든지 손절을 친다든지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제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가 그냥 뭐 매도로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뭐 익절을 한다든지 뭐 단타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보여지는 수급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에서 가장 여기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 종목이라는 자체에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갭 상승으로 쭉 올릴 수 있지만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갭 하락으로도 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주식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금화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응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로 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반대로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 위치에서는 지금 수급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길다라고 해서 또는 이게 적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많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가 많으면 거래만 많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부분 이 위에서는 분명히 거래량이 이만큼만 나오든 지금 여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가격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는 수급이 조금만 살짝 붙어도 이게 쑥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공간. 근데 이러한 것을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손절치는 게 아깝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는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가 매물대가 많아서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수급에 의해서 위치가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전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보면 야, 엄청난 매물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과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뿐이지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만 돌파가 나오면 이 중간에는 이게 비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또 그렇죠. 그냥 비어 있다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위해서 안착을 해서 슈팅만 나오면 된다. 근데 다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주식에 있어서는 100%에 대한 상승 하락을 예측을 한다라는 건 사기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확인이라는 거 해야 돼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확인을 하면 이 모습을 보면 다음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100%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못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측.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못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서 뭐 손절을 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이러한 자리, 자, 이 700원, 10만 700원과 10만 7천 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거래량을 실리든 안 실리든 상관없이 뚫어만 주면 뚫어주고 안착만 해주면 저는 뭐 이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좋은 현금화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에요. 여기 박스 11만 7천 원, 13만 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부터 자 물론 여기서부터 현금화는 계속 외치긴 했지만
뭐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이 현금화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박스 안에만 오면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랑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자, 여기까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계속 저항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중심이 내려가죠. 중심 내려간 만큼 상승이 빠지는 거고요. 중심이 내려가죠.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 올린다면 올리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죠. 당연히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진다. 우리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추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거는 무시하십시오. 그거는 언제든지 깰 수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깨지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법이 그러니까 깨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 계속 믿고 간다라고 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추세만 계속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매매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보면은 그게 바로 잘못된 매매 방법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분봉해서 이해를 시켜드린다라기보다도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라인 때도 제가 5분봉에서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 밑에 거 빼고. 이거는 지금 수개월째 제가 우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최근에 있어서 HLB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수개월 전에 예, 제 영상마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새로 보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수개월 전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일봉상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자, 이 빨간 점선에 대한 부분,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죠. 오늘도 또 저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이 생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항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디 이걸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끌어올려주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를 자, 제가 이건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멤버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기준을 잡았을 때 보면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이제 11시 이후에 이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에 저항을 받고서 이게 빠지지 않습니까? 11시 이후에 수급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네, 그것까지 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돌파하고 밀려요.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척하고 밀립니다. 근데 이렇게 좀 두들긴다는 거죠. 두들겼다가 여기에서 힘이 빠지죠. 그 이게 밀려요, 이렇게. 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키고 어떻게 밀리지 않죠. 그리고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고 살짝 밀리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 밀려도 여기에 대한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수급이 터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수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예요, 이런 거.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 이런 거 밑으로도 자, 지지되는 것을 어떻게 여러 번 하다가 여러 번 이렇게 지지하다가 밀리지 않습니까? 이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면 올라가는 거. 여기도 시도하다가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 밀리지만 돌파가 나오죠. 나오니까 상승이 나온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HLB로 가겠습니다. 지금도 여기를 보시면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자, 제가 지수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수랑 지금 모양을 보시면 똑같아요. 물론 이틀치입니다.
이틀치지만 그 이틀치가 의미가 없고,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까 제가 지수를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일단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 위치, 그쵸? 여기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빠진 자리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계속 터치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밀리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밀리는 모습이 없고 뚫으려고 하는데 수급은 붙어줬어요. 하지만 다시 실패하면서 올리는, 수급 다시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뚫은다라고 하면 쉽게 뚫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HB 올라갑니다, 뭐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HB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 HLB가 지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유 없이 그냥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HLB가 재료가 좋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 1년 내내 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재료이고, 똑같은데. 근데 수급의 변화라든지 위치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예요.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왜 지금 이렇게 못 가냐? 기업은 좋은데 다 그게 수급에 대한 부분에 정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도 제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왜 이래서 이런 모양. 그냥 일봉상으로 캔들 하나만 이게 보면, 이게 뭐 그냥 이래서 윗골에 달았고 그냥 이거 아니냐. 중장기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 이 HLB 다 중장기로 매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최소한 뭐 중장기 보신다라고 하면 월봉, 기본적으로 월봉, 연차트도 보셔야죠. 연차트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30분 봉도 보시면 이 30분 봉도 상당히 오래전에, 수개월 전에 설정한 겁니다, 이거 다.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 보시면, 자 오늘하고 어제 모습, 슈팅이 어제 쭉 나와줬죠. 쭉 나와주면서 이게 꼬리가 다는 게 그냥 헛상승, 그러니까 약간 뭐 오버슈팅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가볍게 툭 쳐서 올린 거예요. 수급이 쭉 올렸다가 그냥 쭉 빠지는 이런 모습. 그러면 제가, 자 이거 설정 뭐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설정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딱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 순간 이렇게 올렸을 때 일단은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으면 어디까지 간다, 이런 어느 정도의 계산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매수 이 간격이 다 있죠. 이 간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에서 쉽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거래량으로 이만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케일이라든지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매수하면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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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가 고점이 될지 여기가 고점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 설정하는 게. 그리고 나서 쭉 빠지죠. 한번 이렇게 쭉 빠지는. 이것도 여기서 미리 설정한 것을 말씀드려보면, 이 점선 간격과 이게 제가 같은 날이라든지 의미를 두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박스권이 이렇게, 이런 게. 이 전에도 보시면 한번 슈팅 나오다가 밀리지 않습니까? 계속 저항받고 그 올라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래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어떻게, 의미가 없고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에서 어떻게, 여기 저항받는 게 보이시죠? 저항받고 정확하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 이 거래량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을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캔들과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에 꼭 헷갈리게 한다든지 의미가 없는,
예, 그런 게 바로 이런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예,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위치상에 대한 거래량이에요. 이런 게 분석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여기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여기 이런 데서 올라오기만 하면 슈팅이 나오기가 좋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확실히 쉬워진다. 자 최대치를 좀 이렇게 좀 당겨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여기 저항받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만 돌파가 나오면 여기 슈팅이 이게 넓잖아요. 여기 이 라인 때는 제가 여기서 다 설정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여기가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 라인 때가 밑에가 이 지저분한 게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의미가 저로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슈팅이 좀 거래량도 잘 보세요. 거래량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지 않고요. 여기만 보겠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있으면서 들어 올리지 못하고 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쪽과 여기 아래쪽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위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렇게 줄줄줄 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씩 받아주면서 어떻게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리에 아까 일봉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패턴에서 여기가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이거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딱 뭐 자세하게 뭐 하나하나 이걸 뜯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일봉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의미가 잘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특히 월봉에서 보면 그냥 이게 그냥 잘 안 보이죠. 뭐가 뭔지. 그래서 중장기던 아주 오래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구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지금 자리는 밑에 박스 상단 쪽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항 자리이고 돌파가 나와서 위에 박스를 뚫으면 어떻게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조금 힘들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 위에 박스를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시원하게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조지표로 봤을 때 우리 매물대 이제 그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매물대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거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분석을 수시로 좀 바꿔가면서 해줄 필요가 있지만 일단 큰 틀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 변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박스, 이런 박스, 이런 박스 또는 뭐 이런 박스, 이런 박스 이 박스에 대한 위치, 중심이 바뀐다라는 거지 크게 분석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박스가 두 개가 있으면 밑에 박스 상단 쪽이다. 그냥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항상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뭐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게 주제 넘는 소리를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은 없는 얘기라든지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